자, 지금부터 세 번째 단원인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2040년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를 예상한 그림인데,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인구가 무슨 형? 원추형으로 가고, 역삼각형 원추형으로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 뭐냐라는 걸 좀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차례를 보시면 저출산에 대한 대응 방안, 그다음에 고령화 현상에 대한 대응 방안.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출생률 보면 우리가 제일 낮죠.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독일 밑에 우리나라가 1.24명. 이렇게 왜 작을까? 저출산이 될까? 또 고령화는 왜 되는가? 이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응 방안. 그래서 먼저 그림을 보시면 이런 그림 많이 지하철 타시면 이런 그림 많이 보았을 거예요. 이런 현상들. 즉 임산부 배려석인데, 사회적인 이슈로서 임산부 배려석인데 앞에 임산부가 앉아 있는데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핸드폰,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저 젊은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대 줘봐고요? 욕 한마디 해요?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저 째려보고 말싸움 나고. 참 이런 것들이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런 대응 방안이 뭔가? 첫째, 안정적인 일자리를 줘야 되겠다 이거예요. 즉 일자리가 불안하니까 애를 안 낳고 출산을 안 하죠. 출산을 안 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학력자로서 부족한 노동시장의 불균형이에요. 대부분 대기업 공무원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근로 여건이 나쁜 중소기업이나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수준 격차가 많이 나니까 이런 임금 수준을 줄여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야 안정적인 일자리가 돼가지고 여성들이 출산을 안심하고 할 수 있게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게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죠. 주거 문제 해결.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아파트값, 주택값, 거기에 따른 우리가 신속한 전세자금 대출, 그 다음에 국가에서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을 보급해야 되겠다 이거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30년, 40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유의 개념, 토지 소유의 개념이 개인적, 우리 농경문화이기 때문에 좀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산업사회 속에서 토지의 소유 개념을 좀 없애고 토지의 공개념을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괜히 이런 얘기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그 다음에 사회적 시스템 구축해야 되겠다. 옆에서 그림에서 보았다시피 사회적으로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의료비 부담을 격감시켜줘야겠다. 아이를 가진 임산부에 대해서는 뭐 의료보험 혜택을 좀 많이 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분만 취약자들 1시간 내에 뭐 애를 낳을 수 있는 산부인과 큰 병원 같은 것들을 자주 있어서 언제든지 아이가 낳을 수 있고 편안하게 낳을 수 있고 쉽게 낳을 수 있게끔 해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또 비용 부담도 줄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임신부 배려 우대가 있어야 되겠다 입니다. 이런 불편한 임신부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양육비 절감인데 키우면서 양육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바로 교육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교육에 대한 투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근데 이 양육비 문제는 결국은 보면 무슨 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대학 입시예요, 대학 입시. 대학을 좀 편안하게 가고 대학 졸업자들에게 서열을 두지 않고 불평등하지 않게, 즉 수입과 결부돼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것들을 많이 확충시켜야 돼서 아이들을 편안하게 맡기고 거기에 따르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문제가 아니라 전체 통합적인 문제예요. 그 다음에 평균 근로시간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무조건 일 많이 하면 돈 많이 번다 이런 건 아니죠. 양질의 노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많이 앉아있다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연근무제, 그러니까 재택근무 같은 거. 재택근무. 요즘 뭐 IT가 발달하고
SNS가 발달하니까 이런 걸 통해서 서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자, 여담인데 이렇게 앉은 요놈 이렇게 퇴출시키면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저출산 극복 국가 스웨덴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다. 전체 모든 아이는 모든 아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웨덴이 1998년에 1.5명에서 2014년에 1.19명으로 갔고 프랑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2.08명까지 크게 향상이 됐고 영국도 1.90명으로 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뭐 출산 휴가를 480일, 그러니까 1년 이상 준 거죠. 또 쌍둥이 180일, 16세 이상 월 17만 원 지급, 이민 프랑스는 이민과 혼외 출산 인정 꼭 뭐 결혼해서 낳는 건 아니지만 그다음에 출산 전에 16세 가정 수당 지급, 영국도 마찬가지 고급 인력 이민 정책 시행하고 맞벌이 탄력 근무.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그 했던 장려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도 다 이런 선진국에서 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모델로 삼았던 것들인데 보시면 스웨덴에서는 보편적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시켰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80%를 줬다 이거죠. 그 다음에 47만 원씩 지급하고 보육시설을 무상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프랑스는 어떤가 보면 자 현금을 지금 지원하고 수당으로 출산휴가 3개월 전부터 6개월 후까지 그러니까 출산휴가 약 9개월 정도죠. 유아수당을 주고 영아 보육수당 두 자녀 가정에 가족수당 세 자녀까지 주고 이런 것들을 했다 이거예요. 여기 나와 있던 각종 수당을 지급했다는 거죠. 그럼 영국은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아동세액 관련 공제다 이거예요. 여기는 세액 공제했잖아요. 그래서 수당도 지급하고 결국은 전부 나라가 세 나라가 다 뭐예요? 경제의 경제. 쉽게 말하면 돈이 돈. 양육비, 교육비. 그 다음에 뭐야? 공교육. 즉 무상이라 이거죠. 무상. 이걸 확대하니까 출산율이 어떻게 돼요? 증가되더라 하는 겁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 사회 속인데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뭐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노인네들 이렇게 가서 고려장 시킨다 그래 고려장. 나이 들면 집에서 밥만 먹고 축낸다고 가서 일부러 죽인단 말이야. 근데 그게 날조됐다 이거예요. 일본 아이들이 무덤 발굴하려고 유언비어인 거를 충주문화방송에서 발표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본이 무덤을 파헤쳐서 도굴하는 일을 조선인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 고려장은 뼈를 꺼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도굴하려고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뭐 옛날 화장이나 순장, 풍장 갖다 버리는 풍토는 있었지만 고려장은 없었다. 산 사람 갖다 죽인 건 없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는데 우리가 인생 70 고려장이다 그래서 두보가 나온 얘기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랍니다. 도인 공경에 대한 특히 우리나라는 무슨 유교 문화 중에 뭘 많이 강조해요? 바로 효를 강조한다고. 근데 아이러니인데 효자를 이렇게 분석하면 늙을 노자 플러스 아들 자자에 늙은이를 얻고 있는 모습. 요게 바로 뭐예요? 효도의 효도. 근데 고려장을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일본 아이들이 우리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유언비어 터트리는 건데 그걸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고령화 사회 대응 방안이다. 그래서 보면 자 우리나라가 2016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2060년에 되면 전체 인구의 49.7%가 떨어진다 이거야. 생산 가능 인구는 3.6% 수준이고 0.8% 떨어질 거다 이거야.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그럼 이러한 경제적인 거에 대한 부담은 누가 질 거냐 이거. 여러분. 2060년 앞으로 40년인데 선생님 같은 100살인데 여러분 내가 그때까지 있다고 보겠어요? 여러분 이제 그때 되면
거의 내 나이 비슷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문제지 그 과정 속에서. 그럼 이거의 대응 방안이 뭐냐? 자, 인간 생명에 대한 대응 방안인데 인간을 함부로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인간 존엄성이라는 게 우리가 인간 존엄이라는 걸 얘기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인간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권은. 어떻게 보면 뭐 신이 준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인간의 거예요. 그걸 함부로 침해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대응 방안이 뭐냐? 함부로 죽일 수 없지만 두 번째는 뭐냐?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시켜줘야 돼. 즉 노인들이 경제권을 줘야 되겠다. 일할 자리, 일거리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돈 많이 달라 소리 안 한다. 일거리만 달라 이거야. 조금은 생계 보장만 시켜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소외계층 발생을 억제하고 기초연금, 국민연금,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된다 이거야. 여러분 집에서 아빠나 엄마가 공무원인 사람 좀 들어보세요. 고마워하세요 아빠 엄마한테. 나중에 퇴직하면 연금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다 어느 기업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취직하려면 공기업 하는 게 바로 그런 거랍니다. 그 다음에 민간 분야의 개인연금을 장려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대학 지금부터라도 국민연금, 민간연금을 부란 말이에요. 알바를 해서 됐는지 뭐. 왜? 노후를 생각해서 그렇다. 그 다음에 의료지원 확대야. 노인네들에 대한 오래 살 수 있도록 오래 할 돌봄 서비스도 주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다시피 경제활동 성과를 확대한다. 뭐 전문적인 일은 못하지만 우리가 힘도 어려운 일들,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D 업종에서의 일들 같은 것들은 노인이 할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M커브 현상이라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설명하겠지만 유리천장 문제, 즉 고학력 여성들이 뭐야 높은 지기에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냥 딱 고착돼 있다면 천장에. 그냥 쳐다만 보고 유리천장 쳐다만 보고 있지 가지는 못하잖아. 그런 현상들. 그래서 여성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주면서 여성 경제를 참가를 증대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성이 오는 경력 단절 문제도 해결시켜줘야 된다. 애를 낳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애 낳고 여성 문제도 있지만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력, 그러니까 최소한 3, 40년씩 일해온 것들이 딱 끊어지니까 그거의 전문성, 노하우를 발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연령별 여성 고용률은 다른 나라는 다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뭐야? 주로 30대, 40대 요 연령층이라고 요 연령층. 이때가 뭐야? 여성 고용률에. 이때가 무슨 문제가 나요? 이때 경력이 단절되면 어때? 계속 경력이 단절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 얘기했던 가임 여성들인데 이 사람들이 노동력 개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경력이 단절되다 보니까 이 경력 단절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음 주 목요일이면 13일이면 이제 학교에 오셔서 수업을 듣고 수요일부터 수업을 듣고 할 테니까 그 전까지의 사회문제 탐구 수업은 온라인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업 듣느라고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차게 박수 한번 치십시오. 이상 끝.